최치원 선생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창공 사적. 최 선생은 이름이 치원이요. 자는 고운이니 신라 때의 문장의 신이라 일컬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운 최치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적에 이제 이름을 자라 하고, 명은 이제 그 인물의 그릇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치원이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 그 사람에 걸맞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치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운 최치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최치원 선생은 문창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문창공 최치원 내지는 문창공 최고운 선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운 최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두 번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인상착의나 이러한 인물의 이제 형상을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신체적인 거를 논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신성시하는 그러한 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러한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높고 구렛나루는 정돈돼 있고 상서롭고 화하며 기운이 깨끗하였고, 귀가 흰색이었으며 턱은 바르고 얼굴은 꽃과 같고 구렛나룻은 구름과 같이 무성하였다. 입술은 빨갛고 이빨은 새하얗고 입에서는 풍치, 약간의 이제 마늘 냄새, 마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좀 이렇게 좀 싫지 않은 그러한 냄새가 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눈동자는 별빛과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롱초롱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성격은 소박하고 인자하고 은혜로웠고, 재주 또한 빠르고 민첩하였다. 나이 12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당나라에 들어가 천자를 배할하고 한림에 제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림원 하면은 이제 학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죠. 경문을 즉시 초고해서 황소에게 그를 보내니 황소가 크게 놀라 그의 마음을 꺾고 숨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황소의 난을 이러한 글로써 평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로부터 천하의 이름이 떨쳤다. 나이 28세에 동국, 그러니까 이제 신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니 그 후배들이 사를 지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송별시를 지어 주었네요. 무협, 중봉지, 새, 포우, 조천, 한이, 은하, 열수지, 연해, 금포, 환양, 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인데 이제
여러 인제 벼슬살이에 대한 그러한 중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 때에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서 인제 관리가 되었고, 많은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어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28 세면은 그렇게 오래 젊은 나이인데도 귀향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았네요. 이러한 군은 하동에 있어 기이한 행적이다. 아마도 고은 씨는 당나라에 있을 적에 어 산음 도사를 만나서 시선지 문을 구하여 보고, 그러니까 인제 시선지, 주검 시자와 고을선, 생선 선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고대 뭐 그런 문장 같은데 정확히는 뭐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도사가 오직 그 문장을 밤에만 보여주고 그 책을 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았으니, 또한 고은 씨가 동쪽으로 돌아갈 매 바쁜데 붙잡음을 뿌리치고 돌아와서 당시의 일을 신라에 와서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간당들에 참소하는 자가 많아서 참소하는 자들이 어진 재주를 시기 질투하여서 그의 기록을, 전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최 씨가 태어난 것은 바로 금저지 자야라.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으로 만든 돼지, 아무래도 이제 만주 쪽을 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돼지를 키웠던 민족이기 때문에 만주의 오랑캐의 자식이라는 그런 뜻 같아요. 해석이 좀 많은 시사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글들 같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비방을 하니 선생이 비로소 상함을 입어 이때에 장차 세상이 어지러울 것을 알아 마침내 끊고 산으로 들어가 화를 피할 계책을 세우니, 가야산 해인사에 부도 현준, 그러니까 이제 스님 현준이라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평소에 이분은 선생의 모제, 그러니까 이제 좀 친척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선지 묘, 그러니까 이제 이 동그라미는 이 사이에 이 점 있는 거를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필사본에서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지 묘를 정밀하게 얻었으니 즉시 그 세상에 그 소매를 떨구치고 가서 찾아 뵈니, 현준이 그 건물에 기대어 웃으면서 맞이하여 말하기를, 늦었구나, 잘 왔다, 잘 왔다. 자학이, 그러니까 이제 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반도가 아무래도 이제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암학이 어떻게 웅계,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황실을 이제 웅계, 수컷, 수탁의 총애를 배필이 되어 오랫동안 총애를 얻을 수 있느냐. 그동안 욕받다, 욕제라, 욕받다. 선생이 그의 말을
가상하게 여겨 인하여 산에 거하여 살며 도를 배워서 그 시선지 묘를 꿰뚫어서 와소, 그러니까 누워서 웃으며 김은 팔진 육도지 술이라 하니, 아마도 선생이 그 책을 당나라에서 구하여서 아무래도 현준에게 빌려주었던 것 같다 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벼슬살이 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 최치원 선생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기사 내용이 많고, 김은 방이 정 오행 절후 배열 효수지 국,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같은데, 뭐 이는 양목으로 입춘 삼효요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공부하다 보면 알아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뭐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문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치원 선생의 그러한 행적들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